그러면 이 제도를 지역별로 하나요? 전국적으로 하나요? 전국적으로 해야죠. 진짜 특출한 학생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경상도, 전라도의 골짜기에서 서울의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학교 근처에서 하숙 자취하며 말이죠. 그런 인재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 없으면 현 입시제도에서는 계층 돌파가 어렵습니다. 학생 때 객지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의 경우는 반 이상이 객지 생활입니다. 고등학교도 과학고다 자립형 사립고다 하여 객지 생활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자유주의 교육을 하면 객지 생활이 좀 더 많아지리라 봅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일찍부터 자립심이 생기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가 치열하다 보니 사교육이 엄청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좋은 학교의 선생님들의 수준이 학원 강사 못지않은 때가 옵니다. 선생님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학생들로부터 퇴출당하니까요. 옛날에는 인류학교의 경우는 재학생은 학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워낙 좋으니까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 내의 독서실에서 늦은 밤까지 공부하면 되었죠. 좋은 선생님의 좋은 교재가 있었으니까요. 학원들은 주로 재수생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재학생의 사교육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그러나 아주 적었죠. 사교육이 적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또는 내 자식이 어떤 수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무작정 사교육을 받죠. 그런데 자유주의식의 교육제도가 되면 A급, B급, C급 학교가 정해집니다. 즉, 공부를 해서 발전할 사람과 공부를 해도 안 될 사람이 구분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 나는 공부로는 안 되겠구나. 나는 공부가 아닌 다른 길로 가야겠다로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공부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알 수 없는데 교육 제도를 바꾸면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꼭 대학에 가야 되느냐?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예술은, 체육은, 게임은, 아니면 농사는? 공부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교육비 절감이나 본인의 장래를 위해 좋다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교육비가 안 들죠. 해봐야 안 되는 공부를 붙들고 청춘을 낭비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입시 문제는 지금의 수능처럼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또 평준화 개념처럼 평균적인 문제만 내게 되어 의미가 없습니다. 중학교 입시는 1차 국가고시를 치르고 그 시험 성적을 1차, 2차, 3차 학교 입시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리라 봅니다. 중학교 입시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교육을 덜 심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는 각각의 학교가 자기들이 뽑고 싶은 학생을 자기들의 기준에 맞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자기들이 평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어떤 문제를 낼지 모르는데 학생들은 어느 기준에 맞춰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도 입시가 끝나면 학교마다의 기출문제가 바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의 기출문제가 다 공개되었습니다. 지금은 IT 기술이 엄청 발달되었으니 더욱 그러할 것이고 시험 문제 공개를 제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 학교마다의 출제 경향에 대해 공부하고 대비하면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거기에 맞춰 교육을 하면 되고요. 물론 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열기와 수준이 그때가 되면 다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은 도태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원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올 것입니다. 재수생들이야 방법이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자기 학교 선생님보다 인류학원 강사를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소득세 제일 많이 낸 학원 강사를 각 과목별로 5명씩 선정합니다. 그 선생님들과 계약을 하여 그들의 1년치 소득액을 주고 그들의 강의를 1년 동안 녹화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의 교육방송이나 새로운 형태의 방송으로 방영을 하고 USB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이죠. 예산이 제법 들겠죠.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용쯤으로 생각해도 되고
지금의 처치 곤란한 교육 교부금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강남의 최고의 강사들의 강의를 집에서 듣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이 많은데 학원에 안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입시는 1년에 한 번인데 1년 동안의 공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교도 학원처럼 매주 시험을 치는 겁니다. 매주 칠지, 2주에 한 번 칠지, 한 달에 한 번 칠지 학교가 결정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배운 데서 쳐도 좋고 그 전학년 것을 쳐도 좋고 선생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1학년은 매달, 2학년은 2주에 한 번, 3학년은 매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선생님들은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선생님을 더 뽑아도 되겠죠. 학생들은 시험 문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운 것에서 나오니까 학원 가는 것보다 선생님 노트를 보는 게 더 확실하겠죠. 그 시험 결과는 매주 바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성적을 입시의 학교 내신 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은 시험 문제 내는데 공부를 엄청 해야 할 것이고 학생들은 숨 쉴 틈 없이 공부를 해야겠지요. 학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험을 못 견디면 그 학생은 경쟁에서 낙오하는 것이겠지요. 선생님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니면 학생들에 의해 도태됩니다. 안 그래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훨씬 심해지지 않을까요? 자살은 경쟁이 치열해서 높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자신이 있는데 나의 형편상 나의 것을 정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자살의 이유라고 봅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 부모 잘 만나 잘 나가는데 나는 내 능력껏 해보지도 못하니 억울한 거죠. 지금의 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제도에서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볼 수 있으니 자살은 줄어들 것입니다.